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생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술인 막걸리 값도 오른다고 하죠.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하는 게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큰 판을 못 읽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간의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하는데, 저 일반적 평가를 누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 내는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숙소와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계속 박수를 쳤고, 이러니 일본인들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습니다.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까?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인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것도 웃기지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 실패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 멸시론을 펼쳤던 오카쿠라의 발언을 왜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 넣은 건지, 이 또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시다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서 이런 질문했다고 하는데, 술 잘 마시고 말고가 지금 외교에서 중요한 쟁점입니까? 이러니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윤석열 머릿속에 술밖에 없습니까?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주장은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일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디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 문제입니까? 일본은 사과할 생각도 없는데 일본 입장을 왜 우리가 고려하고 있냐고요 지금. 역시 뉴라이트답단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성과를 폄훼하는 게 초딩 수준이다, 민주당이 반일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대부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일본 총리한테 술이 가장 세냐고 묻는 게 외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동원은 부정당하고 일본의 청구서만 잔뜩 가져온 게 이게 외교입니까? 이런 와중에 MG는 뭔 또 MG입니까? MG가 미래라면서 문체부가 한일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언플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 문제는 다 덮어두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왜곡해서 그걸 계승하고 발전하면 이게 미래로 가는 거냐고요. 박보균 씨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실화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독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 보고요. 심지어 주 69시간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더니 논란이 커지니까 또 MZ한테 덮어씌우는 거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선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라면서 저렇게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택도 없는 소리라며 역풍만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추진하던 사람들은 유체이탈 화법 쓰고 꼬리 자르게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해명이 됩니까?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힌 거다, 그래서 장관의 실책이 크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명수 씨도 69시간제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소신 발언이란 이런 게 소신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정책을 내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명수 씨가 저렇게 용기 내 목소리 낸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준석 씨도 본격적으로 행보를 재개했죠. 윤석열 정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69시간 관련해서 누구 의견 들었냐 이거죠. 자본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주 52시간 규제에 생산 직무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비판을 하는 중이고요. 2030이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와 워라밸인데 정부는 이걸 제대로 체크도 못하고 귀담아 듣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체제의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일했던 최고위원 명단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별별 난리치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인선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어제 김기현 체제의 첫 당정협의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서 김대기 실장은 주 69시간제는 노동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 부족 문제로 포커싱이 맞춰져서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주 69시간제는 좋은 법안인데 취지가 잘 설명이 되지 않은 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당정 간에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런 엉망인 당정대를 보며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지난 주말에 거리로 모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함께 힘을 보탰고요. 이런 와중에 검찰에선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에 기소한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흘리고 있습니다. 속이 너무나 들여다 보이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